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이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 목, 입, 혀 등에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음은 모음과 다르게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음절의 구조를 보시면 음절의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는데 이때 중성 자리에 오는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초성이나 종성 자리에 오는 자음은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음절의 구조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중성은 다 있죠. 즉 중성이 없으면 음절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성, 종성에 오는 자음은 자연스럽게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자,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 즉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조음 위치를 보시면 발음기관별 조음 위치가 있는데 지금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딱 잘라놓은 단면도가 보이죠? 소리가 이렇게 공기가 폐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때 자음이라는 것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발음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가 목청입니다. 나오면서 여기 목청에서 뭔가 소리가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지나갈 때 아주 미세하게 가는 관을 지나면서 마찰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소리, 그게 이제 목청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데 혀와 입천장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근데 입천장을 혀로 싹 쓸어보세요. 위에 이를 싹 쓸어보면은 먼저 저 안쪽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좀 간질간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 여린 입천장과 혀의 뿌리 부분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여린 입천장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혀를 조금 앞쪽으로 가져와 보시면 입천장을 싹 쓸다가 앞쪽으로 가져와 보면 약간 딱딱하고 뼈같이 느껴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센 입천장인데 그 센 입천장과 혀의 중간 부분이 맞닿으면서 나는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가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랫니가 이렇게 있고 앞니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죠? 있을 때 이 앞니 바로 뒷부분의 잇몸, 앞니 바로 뒷부분의 잇몸과 혀 끝이 이렇게 닿아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것을 잇몸 소리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치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발음기관은 어디냐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이 2개잖아요. 위아래로 2개인데 그 입술이 맞닿으면은 입이 다물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입이 열리겠죠. 그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표로 정리를 했어요. 맨 먼저 입술 소리, 이번엔 반대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라고도 해요. 자, 순자가 입술 순자인데 그 입술이 2개다, 양쪽에 있다라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하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일컫습니다. B, P 모두 입술이 다물어졌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죠. 두 번째로 잇몸 소리, 즉 앞니 바로 뒤에 있는 윗잇몸을 혀끝을 대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그 앞니 뒤에 잇몸을 치조라고 했죠. 그래서 치조음이라고도 합니다. N, T, L, S, S, T
자, 발음의 방법만 다를 뿐 그 윗 잇몸과 혀 끝이 맞닿는 것은 똑같죠? 이게 바로 잇몸 소리입니다.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우리가 입천장을 구개라고도 하는데 경자가 붙어서 딱딱할 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경구개음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경구개음이라고 더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혓바닥을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에 대어서 나는 소리인데요. 쯔, 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요. 자, 아까 입천장을 우리가 한자어로 구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리다라고 해서 우리 연두부라고 하죠. 두부 중에서도 아주 여리여리하고 아주 부서질 듯이 아주 약한 두부를 연두부라고 하듯이 구개, 입천장 중에서도 아주 여리고 말랑말랑하다라고 해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혀의 뒷부분, 뿌리 부분을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에 대어서 나는 소리를 일컫고요. 크 발음해보시면 혀의 뒷부분이 연고개 쪽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 목이 아프면 무슨 병원을 가죠? 그렇죠.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이때 후가 목 후자거든요. 그래서 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청, 즉 성대 사이에서 그 성대 사이의 길이 좁아져서 그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를 목청 소리라고 하고 히읗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리 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즉 조음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때 지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 비음, 유음을 울림 소리라고 하는데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의 차이를 보시면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중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울림 소리. 그때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를 얘기하고요. 비음, 유음은 울림 소리, 즉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서 울리는 소리로 발음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여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담스 애플 이 목젖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발음을 할 때 목청이 드드드드 울리면은 울림 소리, 안 울리면은 안 울림 소리입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될 것이 그냥 자음 본연의 발음을 해야지 안 떨리는 건데 거기에 모음을 같이 섞으면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음이 다 울림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면 당연히 울리죠. 왜냐면 라고 하는 것보다 모음이 섞여서 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파열음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과장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들 발음을 할 때 자연스럽게 숨을 참았다가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이런 것들을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개음 그 다음에 치조음 드뜨트 그 다음에 입수소리 브프프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찰음 파찰음 하기 전에 마찰음부터 볼까요? 마찰음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막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는 치조음이고요. 흐는 후음, 목청 소리가 되겠죠. 자,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을 두 개 섞어 놓은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폐에서 나온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파열음은 탁 터트리면서 내는 건데 파찰음은 터트릴 때 서서히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게 아니라 터트리는 게 아니라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즈, 쯔, 츠 이렇게 즈, 쯔, 츠 그쵸? 그 크랑 비교해봤을 때 즈쯔츠는 뭔가 떨리는 게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찰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안울림 소리고요. 울림 소리를 보시면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이때 비는 우리 아까 이비인후과 얘기했었죠? 코 비자입니다. 공기의 대부분을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다 어때요? 코맹맹이 소리죠? 이렇게 코로 나와서 그래요, 소리가. 그래서 비음, 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유음인데 유음의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그 흐른다는 건데 뭐가 흐르냐? 이 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어금니들이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공기가 이렇게 목구멍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올 텐데 공기가 혀의 끝을 양옆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나오기 때문에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혀 끝을 잇몸에 닿았다가 떼거나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르르르르르 할 때 르 하면서 혀 끝이 그 치조 부분에 닿을 때 공기가 그 사이로 혀 양쪽으로 사이로 공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첫 번째, 예사소리.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면서 내는 그냥 평이한 소리예요. 그래서 평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예사, 보통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힘을 주면, 즉 발음기관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아주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다. 우리 아까 경구개음 기억나죠? 그때 경이 딱딱할 경자인데 여기도 딱딱해서 경음이라고도 합니다. 된 소리죠. 그 끄, 뜨, 뿌, 스, 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성대 안에 통로를 넓게 열어서 많은 양의 소리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아주 거친 느낌이 들어서 우리 격하게 이런 느낌이 들죠. 격하다. 그때 격은 아주 거칠고 센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크, 트, 프, 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트예요. 사실 얘네가 그, 끄, 크 드, 뜨, 트, 브, 뿌, 푸, 스, 스, 즈, 쯔, 츠 이렇게 세트여서 요것들을 잘 알아두시는데 이러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에만 있습니다. 즉 비음과 유음에는 없어요. 즉 이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는 요 안울림 소리에 관한 분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자음 체계표를 보시면 이제 이 행 부분에는 조음 위치가 있고 열 부분에는 조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울림 소리 부분에는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소리 보시면은 뿌뿌푸무 이렇게 있고요. 잇몸 소리 보시면 드뜨트 스스느르 이렇게 있죠. 자, 잇몸 소리가 가장 많은데 어떤 자음이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인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센 입천장 소리에는 파찰음밖에 없어요. 즈츠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에는 파열음 그끄 그와 비음 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청 소리에는 마찰음 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배운 모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와 이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운 자음 체계표는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딱 떠오르게끔 그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파이팅!